개인 파산하고 면책받고 대출받고 파산하고 면책받고 대출받고 이거는 개인 파산 면책 절차에 남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받고 7년 동안은 절대로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열어두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댓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댓글을. 변호사님, 파산 결정과 면책 결정은 2022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때 파산 신청할 때 빠졌던 채권 하나가 23년도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파산 신청할 때 알 수 없었던 부분이고 빠졌던 채권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서 또 새로 시행된 제도가 있어가지고 요거랑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면책 후 7년 내에는 재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7년이 지난 이후에 채권 누락을 발견했다면 그때는 다시 하시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2022년도에 면책을 받으시고 2023년도에 누락 채권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면책 확인의소 또는 청구 이의의소를 통해서 보통 해결을 하십니다. 절차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파산 면책을 담당했던 법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을 일부러 안 넣은 건 아니고 모르고 못 넣었는데 여기에도 개인 파산을 했던 절차의 효력이 여기에도 좀 미치게 해주십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송이에요. 그런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렇게 해서 잘 채무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아는데도 일부러 개인 파산해서 빠뜨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이제 면책 확인이나 청구 이의소로 해결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어쨌든 일부러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재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절차도 익숙하지 않고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신설한 논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데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 면책 신청을 허용하겠다. 동전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하나여 소송 대응이 어려운 채무자를 배려하여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면책 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에 그 누락한 채권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파산 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자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이게 이제 시행 일자나 뭐 이런 게 나온 건 아니에요. 원래는 채무자들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던 검색을 해서든 민사법원을 통해서 법원에도 출석하고 이렇게 좀 번거로운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을 하던 거를 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실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그런 취지로 만든 제도니까요. 법원에서 발표하는 논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파산 면책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다중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가 여러 군데 있는 분들이나 채권이 많이 옮겨 다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금 현재 그 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 결정을 받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채무자가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그 청구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 악의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모르고 누락한 경우에는 이제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사소송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종전의 파산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채권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채무자는 그러한 채권자에 대해서 면책 확인의 소나 청구이의 소를 제기를 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이것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법률 조언을 받기 어려운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법원이 봤던 거예요. 이렇게 법률 서비스 접근성과 대응 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 채권이 일부러 누락을 한 건지 알고도 누락을 한 건지 또는 정말 실수로 알기가 어려웠던 사건인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 후속
상속 사건에서도 심사를 할 것으로 보여요. 방안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파산 면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지만 필요시 신문을 통하여 절차 남용 여부를 심리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도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신청 시를 기준으로 파산 요건을 다시 판단을 하고 파산 선고 시에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면책 불허가 사유를 조사해서 종전 사건 이후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환가 배당을 실시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채무자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개인 파산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한 개 채권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채권만 날리는 절차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법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 파산 신청을 했을 때도 파산 요건을 받지만 다시 파산 재신청을 할 때도 그 파산이 실제로 지금도 그 파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 혹시 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것도 환가 배당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 외에 새로 발생된 채권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경위를 신문해서 절차 남용으로 기각하거나 면책 불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개인 파산에서 7년의 재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개인 파산하고 면책받고 대출받고 파산하고 면책받고 대출받고 이런 행위를 텀을 짧게 두면서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개인 파산 면책 절차에 남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받고 7년 동안은 절대로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열어두겠다라는 거잖아요. 7년 이내에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거를 또 악용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채무자가 돈을 막 왕창 빌려가지고 만약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절차 남용한 거다. 그러니까 면책을 불허하겠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완화되는 취지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댓글 케이스처럼 몰랐는데 정말 몰랐는데 1년 뒤에 갑자기 채권자가 나 지금 채권자입니다 라고 나타나서 이제 알게 된 그런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아직 새로 신설된 제도여서 이제 시행 일자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제도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일단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 이외의 관할이 있으신 분들은 혜택이나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